저는 없던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지는 않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담은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돌아다니는 담이 머리에 가서 위치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담으로 인한 두통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잡고 꼬집어 주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특한 한의원 유튜브 진행을 맡은 선아실입니다. 오늘은 살면서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통증이죠. 바로 두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원장님, 이렇게 살면서 진짜 다양한 통증 중에 두통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잖아요. 이 두통은 한의학에서 어떻게 분류하고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그런 증상을 듣는 병력 청취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진단 방법이죠. 진맥을 통해서 진단하는 이런 전통적인 방식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어떤 혈압계를 이용해서 혈압 측정이나 뇌파 측정,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여러 가지 진단기기로 진단한 자료들을 모두 근거해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두통을 분리하는데요.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외감 두통, 두 번째는 나의 인체 내부의 문제로 발생하는 내상 두통,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두통의 외상, 내상이라는 표현은 정말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럼 이러한 두통들은 왜 발생하게 될까요? 일단 외감 두통에는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우리의 환경,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바람, 차가운 바람, 뜨거운 바람, 그리고 습기를 많이 머금은 바람이 두통을 일으킨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바로 이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외감 두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내상 두통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우리가 담 걸렸다라고 하잖아요. 이 담이 발생해서 발생하는 두통이 있고, 또 어혈이 발생해서 발생하는 두통이 있고, 그리고 혈이 부족해서 그런 뭔가 인체 내부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두통, 이렇게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바람 때문에 두통이 생긴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이렇게 들으니까 왜 바람 때문에? 라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바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냥 외부적인 환경을 통틀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우리가 차가운 바람에 노출되었을 때, 혹은 장시간 뜨거운 바람, 아니면 장시간 축축한 바람에 노출되었을 때 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밖에서 오래 다니면 가끔 두통이 느껴진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주변 환경이나 요인 때문에 생기는 거 말고 평소에 잦은 두통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또 진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발생하는 두통은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두통을 겪는다고 하신다면 우리 장기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내상 두통이라고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 혹은 장기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두통, 이런 식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잦은 두통은 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두통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목 뒤부터 찌릿찌릿 통증이 올라오는 거는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어디 내부에서 무언가가 원인이 돼서 통증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정확히 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한의학에서는 기혈의 순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기혈이 부족할 때에 순환이 안 돼서 두통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근육 쪽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가 열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열이 머리 위로 솟구치게 되면 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담에 걸렸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적 용어고요. 이 담은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돌아다니는 담이 머리에 가서 위치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담으로 인한 두통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 담이라는 것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기본적으로 가장 담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소화기관입니다. 그래서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담이 잘 발생하게 되고, 이 담이 머리로 이동하게 되면 바로 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목 뒤에 딱 걸리는 통증이 그냥 담 걸렸다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담이 온몸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거기가 머리에 가면 두통이 된다? 이게 너무 신기한데, 담이 움직인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 몸에서 통증을 일으키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바로 담, 그리고 하나는 어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짧게 설명드리자면 담은 돌아다니는 특성이 있고요. 아프긴 아픈데 정확하게 어딘지 표현하기 어려운 게 우리가 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혈은 한 곳에 정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가 시퍼런 멍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고정된 위치가 있고 환자분들이 가리킬 수 있는 게 바로 어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두통이 딱 생기면 가까운 편의점이나 약국을 가서 진통제나 두통약을 좀 사먹는 편이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이 두통을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두통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긴장성 두통이라고 부르는 근육의 문제가 발생해서 나타나는 두통을 치료할 때는 사실상은 진통제를 한 움큼씩 드셔도 소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침 치료를 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즉각적인 효과를 보실 수도 있고요.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소화기 치료를 했을 때 오히려 두통이 좋아지는 이러한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한의학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부분 오래 걸린다 이런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상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두통약을 먹어도 사라지지 않았던 적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외적인 요인 때문에 생긴 두통이었기 때문에 안 나는 거였겠군요. 그럼 그럴 때 제가 한의원 찾아오면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두통의 원인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특히나 긴장성 두통 같은 근육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두통이라면 바로 이 자리에서 효과를 보실 수도 있고요. 장기의 문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발생한 두통이라면 그 원인을 잘 찾아서 치료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두통 환자가 왔을 때 주로 어디에 좀 침을 놓으시는 편이세요? 현대인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북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오셨을 때 척추의 상태나 이런 것을 같이 파악한 이후에 제가 생각했을 때 특히 젊은 층의 환자분들은 근육, 특히 목 주변 근육에 문제가 있을 때 두통이 발생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뒤통수 한번 만져볼까요? 뒤통수 뒤쪽에 뒤통수를 따라서 쭉 내려오다 목적으로 내려오다 보면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있는 근육을 우리가 후두하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쪽 부분에 침 치료를 했을 때 굉장히 빠른 두통 감소의 효과를 보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귀 뒤쪽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볼록 튀어나온 딱딱한 뼈가 만져지실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유양돌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목을 사선으로 내려오는 흉쇄유돌근이 있습니다. 이 흉쇄유돌근 쪽을 침 치료를 했을 때 두통 감소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픈가요? 침 놓으면? 되게 아플 것 같은데.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아프진 않아요? 소화기관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두통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를 치료하면 두통이 오히려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중환혈이라고 부르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침을 놓거나 우리 등 쪽에 격수혈이라고 표현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소화불량을 치료하는 혈인데요. 그쪽 부위를 침으로 자극해줬을 때 소화불량도 좋아질 수 있고 더불어서 두통까지 같이 좋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의학에서 침 말고도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잖아요. 원장님께서는 다른 치료 방법으로 어떤 걸 사용하시나요?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화기를 치료하는 한약을 같이 처방하기도 하고요. 목 쪽의 문제 때문에 두통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목의 교정을 통해서 두통이 완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나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럼 두통을 느끼는 순간에 통증을 낮출 수 있는 마사지 같은 건 좀 있을까요? 사실상 두통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두통 지압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후두하근, 뒤통수 쪽에 있는 후두하근을 자주 마사지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귀 뒤쪽에 있는 유양돌기 부분, 볼록 튀어나와 있는 유양돌기 부분을 주변을 꼭꼭꼭꼭 눌러보시다 보면 하면서 아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긴 것 같아요. 여긴 네. 것 같아요. 그 부위를 너무 세게 하면 너무 아프니까요. 가볍게 살살살살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고요. 거울을 보시면서 이 흉쇄유돌근을 이렇게 잡고 꼬집어 주시면 좋습니다.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좌우를 만져보시면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전 여기가 또 딱딱한 것 같아요. 네, 내가 더 통증을 느끼는 그 부위를 꼬집 평소에 꼬집 많이 해주시면 두통 예방에도 좋고 완화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너무 아파요. 근데 이러면 제가 지금 좀 뭉친 거겠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어혈? 근데 원장님, 저는 좀 특이한 게 이상한 냄새를 맡거나 했을 때 통증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제 주변 지인분은 비가 내리면 날씨가 갑자기 바뀌면 통증을 느낀다고도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정 냄새 때문에 두통이 발생하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미주신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주신경은 12개의 뇌신경 중에 하나인데요. 이 미주신경은 우리 소화기관과 자율신경계를 담당하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집안의 어떠한 특정 냄새 때문에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특정 냄새로 인해서 우리가 비위가 상한다고 하잖아요. 부역감이나 그런 불편감이 올라온다면 그것이 바로 미주신경을 자극하게 된 거라서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 두통이 발생하게 된다면 요거는 기본적으로 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담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화기관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화기관이 좋지가 않으면 우리 몸에는 습기가 쌓이게 되는데요. 습기를 생각해 보시면 끈적끈적하고 무겁고 축축하잖아요. 그게 뭉치고 뭉쳐서 바로 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소화기관이 좋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는 날에 습기가 많아지는 날에 담이 잘 생성이 돼서 두통이 발생한다고 한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원인과 그에 따른 치료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두통을 뭔가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평상시에 챙길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힘든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카페인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몸의 긴장도를 높이기 때문에요. 긴장성 두통 같은 두통을 일으킬 수가 있고 위장 자극을 하기 때문에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두통 역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을 반드시 줄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경추성 두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른 자세를 해주실 것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바로 컨디션이 좋아야 우리가 두통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 양질의 음식 섭취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커피는 솔직히 안 마시고 살 수가 없잖아요, 원장님. 그럼 조금 줄이거나 디카페인으로 바꾸면 괜찮겠죠? 디카페인으로 바꾸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디카페인조차도 최대한 줄여주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꽉 막혔어. 그래도 통증에 조금 유명한 원장님 만나니까 개인적인 궁금증도 있는데요. 원장님, 제가 생리하는 그 기간에 특이하게 두통이 올 때도 되게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여성의 그런 생리 기간 때는요, 우리 여성의 몸이 민감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없던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지는 않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아마도 생리 기간 때 특정 증상이 발생한다고 느껴지신다면 평소에 느끼셨던 불편함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먼저 치료를 하신다면 생리 기간 때 발생하는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줄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두통에 대해 오늘 같이 알아보았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콘텐츠에서 만나요.